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일경마입니다. 오늘 화요일입니다. 내일 또 출마표가 뜰 텐데요.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이번 돌아오는 주가 구정이 끼어서 음, 휴장을 하는 줄 알고, 네, 이번 주까지는 경마를 진행하더라고요. 예전 같으면 구정이 낀 주에는 안 했었는데, 그래서 시간적 여유가 많아서 경마 공부를 해야 되겠다 싶었는데 이번 주 또 경마가 진행이 실시가 되기 때문에 시간이 빠듯할 것 같습니다. 이제 세 번째 시간입니다. 미리 알아보는 그런 경마 코너인데요. 어떤 분이 이 코너를 진행하니까 전경주를 다 해주지 왜 골라서만 하냐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전경주를 월요일 화요일 돼가지고 분석이 끝날 정도면은 뭐 그렇게 호락호락한 게 아닙니다. 10마리 12마리 본다고 그래서 직전경주 동영상 하나씩만 봐도 여러분 한 경주에 1시간이 훌쩍 넘어가고, 한 경주만 봅니까? 지난 경주들 어떻게 뛰었나, 어떤 편성에서 어떻게 전개를 풀었나, 이런 것들을 봐야 되기 때문에 전경주를 브리핑 해달라고 하는 거는 그분은 너무 욕심이 많은 겁니다. 본인은 가만히 누워서 떨어지는 감나무 밑에서 감 주워 먹겠다는 얘기인데, 그런 심보로 가지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해드리는 것도 제가 뭐 여러분께 자랑은 아닙니다만, 저도 물론 공부하는 입장이고 여러분도 같이 함께 이렇게 연구하자는 입장에서 하는 취지이기 때문에 그런 욕심까지는 조금 과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번 주는 1경주, 2경주 제가 보통 신마경주 안 해드리는데 이건 눈여겨보시라고 신마경주를 한번 브리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전 등록 정보에 들어가시면은요 이렇게 출마표가 떠 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떠 있는데요, 토요일 1경주 굉장히 많은 마필이 등록을 했습니다. 19마리가 등록을 했는데 조교 내용을 보니까 조교 안 하는 마필들이 있어서 전부 걸러내다 보니까 한 15마리가 추려집니다. 15마리가 추려지고요. 여기 보시는 대로 제가 이제 조교하는 기술을 보니까 10마리 정도는 이미 기승이 정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보통 11마리 11번 게이트까지 찬다고 하면 여기서 이제 4마리는 걸러줄 텐데, 여기 보시면은 하얀 부분 있죠. 이런 애들이 아마 이제 걸러줄 텐데 거의 뒤에서 8등, 9등, 10등, 11등 하는 애들입니다. 그러니까 뭐 눈여겨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이제 주목해야 될 마필들, 1경주 자체 편성을 보시면 국내산 6등급이고요. 1200 단거리죠. 그리고 또 이제 별정 A 방식입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별정 A는 능력대로 들어옵니다. 물론 이제 변수가 발생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변수 이런 거는 현장에서 그날 일어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예측을 못하죠. 분석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불가항력적인 것을 제외하고 순수한 기록과 데이터와 그 마필의 혈통적 가치 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단거리 경주이고 또 별정 A 방식이면 능력대로 들어옵니다. 주로 이제 선행 선임마들이 주로 많이 들어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즘같이 또 주로가 건조한 주로에다가 또 그렇게 주로가 뭐 퍽퍽하다고 해야 되나요? 원래는 퍽퍽합니다만 마필들 뜨는 거 보면 선행마들 선행 잘 가고 경합만 안 이루어지면 버티는 걸로 봐서는 주로가 그렇게 경주마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주로는 아닌 듯 싶습니다. 작년엔 안 그랬거든요. 작년엔 꽁꽁 얼어가지고
정말 많이 터지고 난리도 아니었는데 올해는 뭐 그닥 그렇게 날씨가 그렇게 추워도 땅이 얼만큼 꽁꽁 얼만큼 춥지 않기 때문에 경주하는 데는 별 지장은 없는 것 같습니다. 뭐 이번 주 또 일기예보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주로 상태를 보시면은 3%? 2% 떨어졌네요. 월요일 날 보니까 3%였는데 이제 2% 건조주로 2%. 그러니까 지난주와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눈비가 오지 않는 이상은 그리고 많이 오지 않는 이상은 5% 넘어가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럭저럭 지난주, 지지난주와 비슷한 주로일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고요. 물론 그날의 편성이 빠른 편성이고, 그러니까 뭐 선행마가 많다든가 아니면 너무 느린 마들이 많이 편성되어 있다든가 이런 거에 따라서의 그 경주 전개가 달라지는 거였기 때문에 주로는 그냥 큰 영향은 미치지 않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경주 보시면은 15마리 왼쪽에 제가 이제 엑셀로 정리를 해 놨는데요. 쭉 봤습니다. 전부 다 봤는데 뭐 눈에 띄는 말은 1번부터 3번까지 순서는 게이트 번호 아닙니다. 수득 상금순인데요. 온누리빛 뭐 한번 볼까요? 폐경 보시면은 총 2전을 띄면서 여러분 오수철 기수가 데뷔전 5등 그 다음 최근에 1월 17일 날 3위를 기록했습니다. 이 마필의 습성을 보면 선임마임을 알 수가 있죠. 앞말이기 때문에. 또 한 가지 여러분들 꼭 주목하실 게 마체종을 보셔야 됩니다. 마체가 얇다. 우리가 이제 왜소하다 이런 얘기들 하죠. 그런 경주마들은 부중에 민감하고요. 선행마일수록 힘싸움에 밀리게 됩니다. 그래서 게이트가 아주 유리하지 않는 이상은 앞말이면서 이렇게 왜소한 마필은 굉장히 불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뭐 선행력이 우수하든가 뒷심에 막 강하지 않는 이상은 웬만하면 불안한 인기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온누리빛 눈에 얼뜬 띄죠. 5등 3등 했습니다. 물론 나쁘다는 뜻은 아닙니다. 뒷심도 살아났고요. 불안한 건 왜소한데 413kg면 엄청 마른 겁니다. 조그마죠. 다마가 작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직전에 9kg가 감량이 돼서 나왔어요. 이번에도 또 빠지면 불안합니다. 못 들어온다 이런 걸 떠나서 너무 팔리면 불안하다니. 직전에 뛴 거 보시면은 5번 게이트에서 선입에 잘 붙었죠. 그래서 그냥 지켰습니다. 지켰다는 건 뭡니까? 지구력이 안정적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퍼지지는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확실한 어떤 탄력은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기록상으로 보면 스타트가 13초 8 나갔죠. 그런데 13초 4, 0.4초가 끝걸음이 앞섰죠. 그러면 끝걸음은 죽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3등으로 그냥 이렇게 마크를 하고 끝냈는데 이 마필이 향후 발전 기대치는 4전, 5전을 치르면 아마 입상권 안에 들어올 겁니다. 근데 지금 현재로는 조금 50대 50이다. 안병기 마막에서 오수철 기술을 내세웠다? 아마 그닥 인기는 없겠습니다만, 물론 들어오면 배당입니다. 그러나 팔릴 겁니다. 왜냐하면 편성상 직전에 3위를 했기 때문에 팔리긴 하는데, 불안한 건 마체중이다. 여러분 꼭 마체중 신경 쓰셔서 당일날 컨디션 체크하시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적만 보시면 안 됩니다. 경주마는 모든 면을 전부 다 관찰하셔야 돼요. 그날그날의 데이터나 편성이나 이런 거 면밀히 보시고 걷어낼 말은 걷어내시고 가지고 가야 될 말은 가지고 가시는 그런 작전이 필요합니다.
아무튼 온누리빛은 선입평이면서, 선입평이면서, 끈기는, 괜찮다. 직전에 인기도가, 형편없었죠. 그런데 3착을 들어오면서 3쌍으로, 삼복승으로 배당을 안겨준 말입니다. 그래서 동영상 한번 보시면서 여러분 판단하시기 바라겠고요. 부중 이번에 어떻게 될 것인가 보고 한번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런 앞말이면서 이렇게 체중이 왜소한 말은 부중에 민감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55를 달았다 그러면 거의 부러진다고 보십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신마 게임이죠. 2전, 3전 또는 영전을 데뷔전을 치르는 마필들이 섞여 있기 때문에 이런 그 전력으로는 입상을 장담하기 쉽지 않다 이런 얘기입니다. 3위 했다 그래서 이번엔 2등 1등 들어오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곤란하다는 2등하고 1등하고 차이가 8마신 차이였고 2등하고는 1과 4분의 1마신 거의 동시에 들어왔다고 보시면 되죠. 그 걸음 때문에 3등을 유지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물론 건조주로 해서 잘 뛰었습니다. 진짜 부중만 올라간다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른 말들은 차치하고요. 거의 10만큼 되죠. 그런데 중요한 게 혈통상으로나 또는 직전에 뛰는 것을 분석해 봤을 때 향후 아주 기대치가 높은 말들이 지금 이렇게 제가 색깔로 칠해놨습니다. 라운더 클라라, 1조 박종근 조교사 마방 필이죠. 라운 시리즈입니다. 머스킷 자마고요. 머스킷 하면 여러분들 1300, 1400까지는 힘으로 밀어붙이고 순발력, 지구력이 월등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머스킷 자마들이. 그리고 조기 완성형입니다. 부마의 특성이 조기 완성형입니다. 조기 완성형 그러면 4전, 5전 내에 입상권에 들고 거의 5등급으로 6등급을 졸업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걸 조숙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필이 빨리빨리 성장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앞말 같은 경우는 거의 선행승부 많이 합니다. 클라라가 직전에 어떻게 뛰었나 보겠습니다. 관심이 있는 말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장난을 좀 치더라고요. 박동원 조교사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1등 하던 말이 부등하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1등 하죠. 이렇게 소위 예전에 넣다 뺐다 하는 양반이 아니었는데 뭔가 배팅을 하는 건지 누구하고 뭐 짬짬이를 하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알 수 없는 마방이 됐습니다. 소위 말 도깨비 마방이 됐는데 보세요. 11등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3등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승부한 거거든요. 다른 마필도 여러분 잘 관찰해 보세요. 1조 마방이 거의 그래서 배당을 내고 들어옵니다. 팔리면 빠집니다. 안 팔리면 들어와요. 와, 미치게 만든 양반. 뭔가 수상합니다. 조사를 해봐야 됩니다. 이런 사람. 부정행위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경마를 하고 있어요. 소위 말해서 흔히 분석이 안 되는 경마를 하는 거죠. 흐름을 파악을 못 합니다. 거의 그렇습니다. 라운 시리즈 말들이. 한 번은 일치월장해서 압승을 합니다. 그 다음에 가서는 5등도 아니고 뭐 8등, 9등, 10등, 꼴등 이렇게 해버립니다. 그리고 또 다음에 뛰면 또 들어옵니다. 이런 개같은 경마를 하나 싶을 정도로 욕이 나오는데 정말 짜증납니다. 박종권 조교사가 최근 들어서 그렇습니다. 갑자기. 별로 예전에는 믿음스러운데 라온 시리즈 하면은 좀 믿고 가는 마박이고 좋은 말을 많이 배출한다 생각했는데 요즘은 완전히 걸레 마박이 됐다. 솔직히 말해서 이 방송 들으시면 좀 뭐라 그럴까요? 들을지 안 들을지 모르겠습니다.
반성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들쭉날쭉하죠. 기복을 너무 보여요. 경주마들. 그래서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마필은 이분의 뭐 작전이면 작전이고 뭐 그날 뭐 경주마가 그랬다 그러면 할 말이 없습니다만 매 경주가 그렇습니다. 이분 마필 전부 뛰는 거 보십시오, 여러분. 예. 꾸준하게 뛰는 말 몇 마리 안 됩니다. 전부 기복입니다. 퐁당퐁당이죠. 예. 퐁당퐁당입니다. 도깨비입니다, 도깨비. 근데 이번에도 물론 도깨비처럼 우뚝 일어섰는데 끝걸음이 굉장히 많이 살아났다는 겁니다. 끝걸음. 물론 조금 질퍽한 주로였습니다만 그래도 이 능력은 어디 안 갑니다. 갑자기 2달 만에 기록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물론 데뷔전이라 설렁설렁 뛰었겠죠. 혈통적 기대치가 있다. 라온 시리즈다. 어영부영 선행 가서 버틸 수도 있고요. 기록으로 봐도. 게이트만 안쪽 게이트 1번에서 4번 게이트만 잡으면 거의 승부라고 보시면 돼요. 게이트 번호가. 게이트 번호가 1에서 4번 안짝이다. 그러면 놓고 가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포트레이 매치라는 말이 있습니다. 포트레이 매치. 같이 보겠습니다. 혈통적 매치를 향후 이제 이게 뛸 것입니다. 이번에는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이 마필의 특징이나 근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해요. 포트레이 매치. 이 마필입니다. 임채덕 마방 35조고요. 물론 성적 좋지 않죠. 그런데 이제 이분은 마필을 거의 제대로 다듬어서 승부합니다. 그래서 이제 비인기 마필이 입상하면 배당이 나오는 그런 마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주가 간용기라는 분이 있습니다. 간용기 마주를 갖고 있는데 이분도 은근히 입상을 하는 마주입니다. 뭐 라온이라든가 나스카라든가 뭐 이런 굵직굵직한 그런 마주 분들하고는 조금 다릅니다만 그래도 간간히 들어옵니다. 마필이 많아요. 그래서 그분도 좋은 말을 요번에 많이 수급을 했더라고요. 포트레이 매치 또 마필 데뷔전은 10등을 했고요. 5착을 했습니다만 끝걸음이 이 편성에서 가장 좋았습니다. 또 마필도 이번 편성에는 아마 3차권 안에는 아마 들어오지 않을 3복승 안에는 시범을 얻는 마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 편성에서는 물론 이끌림하고 온누리빛이 틀릴 겁니다. 라운드 부다라도 틀릴 텐데 이 둘 중에 하나는 떨어질 관심 있게 아무튼 배당마록은 2마리를 좀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2경주 넘어갈까요? 2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경주 그렇게 배당이 크게 터질 배당은 편성은 아닙니다. 너무 뭐 막 축 빼고 막 이렇게 사시면 안 됩니다. 축은 정해져 있습니다. 2경주는요 혼합 4등급 혼합 4등급 여러분 12마리가 출전 의사를 표시했기 때문에 아마도 한 마리 빼고는 다 뛸 겁니다. 그래서 정리해 놓은 것처럼 이렇게 있는데요. 아마도 팔리는 말 3두는 요 3마리가 되겠습니다. 위즈 퍼펙트, 바람의 기억,
히어로 퓨마 이런 말이 되겠는데, 자 여기서 뭐 제가 뭐 축이 어떤 겁니다 라고 감히 미리 말씀은 못 드립니다. 그런데 혼합 4등급이고요. 별정 방식. 보통 혼합 4등급이 국내산마가 뛰면은 어떻게 됩니까? 핸디캡으로 가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외국산 말 뛰면은 어떤 편성을 시키느냐 하면, 얘네들은 기본 38 레이팅부터 시작을 합니다. 데뷔전 때부터 레이팅이 38이 주어지는데, 조건이 요겁니다. 남반부에서 태어났느냐 북반부에서 태어났느냐, 요거에 따라서 0.5kg의 감량과 플러스가 정해집니다. 그 별정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56을 주면 남반부가 50, 북반부가 56.5다. 그럼 남반부가 56. 차등을 줍니다. 별정이에요. 알아도 큰 의미는 없습니다. 물론 선행마이나 암말이나 마체가 작은 왜소한 말들 같은 경우는 0.5도 큰 영향을 미치겠습니다만, 이 외산마들은 기본 베이스가 힘이 있기 때문에 중에는 그렇게 민감하지는 않고요. 얼마나 주행 그 자세라든가 출발 능력이 기본기가 닦아져 있는가, 그거 보셔야 돼요. 혼합 4등급은요 국내산 4등급 말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기존에 이미 외국에서 수입을 해오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보통 이제 그 200m를 뛰는 걸 보고서 보여줍니다. 경매하러 가면 뭐 경매장에서 살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개인적 루트를 통해서 살 수도 있겠습니다만, 마필이 생김새라든가 뛰는 걸 보여줍니다. 스타트 능력 이런 것들을, 자세도 다 보고. 그렇기 때문에 들어올 때 이미 가지고 오시는, 수입하시는 분들은 제목감을 알고 수입해 옵니다. 우리는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요즘은 정보가 많이 이제 제공이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래도 베일이 벗겨지고 많이들 정보 제공이 되기 때문에 경마 팬들이 배팅하는데 별 어려움이 없었습니다만, 불과 진짜 뭐 10몇 년 전, 20년 전이라고 그럴까요? 그 정도 외산마들 들어오면요, 저 말이 뭐 잘 뛰는지 안 뛰는지도 모르고 배팅할 거 아닙니까? 그때는 정보 제공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인터넷도 발달이 안 돼 있었고 이렇게 많은 정보를 제공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터집니다. 무조건 터져요. 그때 당시에는 외산마 뛰었다 하면 뭐 아주 그냥 뭐 대차승을 하고 정말 뭐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주행심사도 출발 조교도 다 보여주고 동영상으로 제공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깜깜이는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특히 여러분 외산마 주목하실 때 물론 다 마찬가지입니다. 경주마는요 가격이 일단은 능력이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100% 비싼 말이 잘 뛴다 그 얘기는 아닙니다만,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세요. 마필을 사오시는 마필 관계자들, 특히 뭐 조교사님이라든가 마주님들 또는 그 외 혈통 전문가들 같이 다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전문가들이 보는 입장에서 마필가가 고가로 들여온다는 건 여러분 그만큼 능력과 기대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필 꼭 보실 때 마적상에 가면 마필 수득 개별 보여드릴까요? 그렇죠. 모르시는 분들 때문에 이런 것도 여러분이 일일이 보셔야 돼요. 제가 모든 정보를 다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저는 그냥 뭐 분석해서 이 말이 이럴 것입니다, 저럴 것입니다를 얘기하지,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마필을 눌러보시면 마적사항이 보일 거 아니에요. 여기서 보시면 제일 주목해야 될 건 일단 전적 당연히 봐야죠. 그래서 이제 이거 보셔야 되겠습니다. 이런 거 지금 뭐예요? 안 띄었잖아요.
주행만 뛰고 이제 데뷔전을 치르는 말이 뭐가 있겠어요? 경주 성적 들어가서 뛰는 거 볼 겁니다. 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전에 이걸 눌러보시고 이 마필이 이런 가격으로 수입을 해왔어요. 8,800만 원짜리입니다. 1200만 원 부족한 1억짜리예요. 이러면 이 마필은 이거 뭐 최소한 2등급 1등급까지 가는 말입니다. 1억 원 가까이 가는 말인데 여러분 이런 마필이 뭐 가져와서 여러분 8,800만 원 벌려면은 본전은 뽑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마주님들이 뭐 8,800만 원 투자해 놓고 이거보다 이득을 챙기려고 마주 하시는 거지 무슨 자선사업가도 아니고요. 그래서 꼭 마필 가격 보셔야 됩니다. 뭔가 달라도 다릅니다. 마필 가격 보시면. 그리고 경주 성적 보시는 거예요. 조교 현황 보시고 진료 보시고 그런 진료사항 병이 있나 없나. 경주 뛰기 전에 잔병 치레가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보시는 겁니다. 이 마필은 뭐 여러분이 번호 전화번호 똑같아요. 여기 주행심사 눌러보시면 어마어마합니다. 장난 아닙니다. 그냥 압도적입니다. 아마 예상제 1순위로 팔릴 거예요. 다리가 부러지지 않는 이상. 무슨 뭐 게이트 문이 열렸는데 안 뛰어 나온다든가 이러지 않는 이상 얘는 거의 들어온다고 보시면 돼요. 사우스 카니발 어마어마한 괴물입니다. 여기서는 이런 애들이 팔려주면 감사하죠. 이런 애들이 팔려주면 예해놓고 사십니다. 사우스 카니발 어마어마한 마필이다 보시면 돼요. 그거 조금 못 미칩니다만 히어로 치타도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이번 경주뿐만이 아니고 여러분 차후에도 꼭 눈여겨보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여기서는 거두절미하고 다른 설명 안 하겠습니다. 서인석 조교사 관리사 출신이라고 그랬죠. 깐깐하신 양반입니다. 조제로 기수가 지금 조교를 하고 있는 걸로 봐서는 거의 승부 걸렸다. 박남성 조교사, 마주님, 마필 좋은 마필 많이 갖고 계시죠. 그래서 이 마필은 꼭 주목하시고요. 한 마리 미리 소개해 드립니다. 이제 단거리지 않습니까? 저는 나중에 이제 설명 안 할 겁니다. 그건 제가 이제 눈여겨보는 마필인데, 문학 루퍼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마필은, 비가 오거나, 그러면 미치는 말입니다. 문학 루퍼. 뒷심이 막강합니다. 뒷심이 막강. 이번 편성은 모르겠습니다만, 요 마필은 눈여겨보시고 계세요. 이거 배당 렐 말입니다. 문학 루퍼. 제가 늘 말씀드리죠. 권경자 마필, 뒷심 좋은 마필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이분은 특성이 뭐 선행마 이런 거보다는 거의 막강한 뒷심으로 쭉쭉 치고 올라오는 그런 마필을 선호합니다. 그게 얘입니다. 문학 시리즈. 요 마필은 제일 눈여겨보실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가 오는 날이라든가 지금처럼 이 마필은 조금 순발력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거리를 얘는 늘려 나오는 게 유리. 1300에서 1400에 나온다. 그러면 거의 왔구나 하고 안 팔리면 놓고 때리세요. 브랑루퍼. 저도 요 마필 쪼고 있는 마필입니다. 나머지 마필들은 그저 그렇습니다. 위즈자 들어가는 말이 여러분 최몽주 마주님 시리즈가 위즈예요. 위즈 퍼펙트, 위즈 스타, 위즈런. 지난번에 제가 최범현 기수 놓고 67배짜리가 얘가 들어왔을 거예요. 위즈 뭔가 볼까요? 위즈 시리즈인데 지나가는 길에 마주님의 마필의 특성이나 마주님 이름, 마필 이름도 시리즈가 있어서 그런 거 알아두시면 여러분이 정말 분석하시는 데 도움이 되시니까
일단 소개를 해드릴게요. 위즈 해몽주님들로 오시면, 야, 13마리죠. 전부 위즈가 들어갑니다. 뒤에 위즈, 아니면 앞에 위즈. 그죠? 뭐 위즈 시리즈. 아주 특출나게 좋은 말은 아직은 없습니다만, 지금 이제 막 도입한 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위즈 러너, 얘만 조금 2등급이고, 나머지는 전부 3, 4등급인데, 직전에 아마 파이터였죠, 여러분? 노마필이죠? 최범현 기수가 박기현 18조에서. 요거죠. 7등 했다가, 덜 팔렸, 2위나 3위로 팔렸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백열차라고 하는, 장기 휴양마를 잡아내 드리는 바람에 운 좋게 67배당을 잡아 드렸는데, 이런 겁니다. 위즈 시리즈들이. 앞선에 가서 버티는 말들이 많아요. 선입 좀 하죠. 그거 중에 하나다, 시리즈가. 그렇다는 얘기고, 여기서는 아무튼 제발 안 팔렸으면 좋겠는데 안 팔릴 리가 없죠. 경주 전문가들이나 뭐 꼼꼼히 보시는 분들, 시간 없어서 뭐 경마 공부 안 하시는 분들은 못 잡아냅니다만, 사우스 카니발을 모르고서는 이 경주는 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두 경주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번 주 많이 터질 겁니다. 지난주 제가 바로 엊그저께 일요일날 실수를 하나 했어요. 와서 말씀드려봤자 여러분한테 뭐 화만 나실 테고, 제가 막권을 잘못 전달을 해드리는 바람에 들어오고 나서 경주를 제가 결과를 보고 나니, 야, 2번을 불러드린다는 게 10번을 불러드렸네, 이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축을 잡아놓고 배당을 50몇 배짜리인데 그거를 제가 미스했습니다. 이번 주는 그런 일이 없도록, 현장 예상이 아니기 때문에 참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어떤 분들은 자꾸 현장 예상을 해달라고 하시는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현장 예상을 못하는 상황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도 자꾸 현장 예상을 해달라고 하시는데, 할 수 있으면 제가 해드리죠. 근데 못합니다. 일반인은 현장 예상 못합니다. 개인적으로는 문자 주고받는 거에 가능하겠습니다만, 이렇게 뭐 20명, 30명, 50명한테 문자를 주고받고 현장에서 이렇게 한다는 거는 혼자 못합니다. 업체를 끼고 해야 돼요. 그래서 일반인은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좀 양해해 주시고, 뭐 어차피 경마는요 정해져 있습니다. 그날 변수가 아주 계속 뭐 경마의 흐름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이상, 솔직히 여러분 금요일 저녁 딱 되면은요 경마는 끝난 게임이에요. 누가 들어오고 누가 안 들어오고 못 들어오고, 이게 정해져 있는 게임입니다. 무슨 얘기냐, 짜고 친다는 뜻 아닙니다. 일단 마필의 상태, 조교, 그 전에 기록, 뭐 피해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이런 것들이 전부 종합적으로 분석이 돼 있기 때문에, 분석이 되고 나서 출마 전문가들이 이 마번을 도출해내기 때문에 여러분 거의 끝난 게임이나 마찬가지예요. 그 중에 조합 싸움이죠. 어떻게 조합을 하느냐에 따라서 맞추고 못 맞추고의 게임이지, 경마는 정해져 있습니다. 그때 되면 정해진 거예요. 금요일 저녁 되면 정해진 겁니다. 그래서 뭐 현장 예상을 하게 되면 여러분 무슨 패단이 있는 줄 아십니까? 저도 인간인지라 만약에 현장 예상을 한다고 가정을 하면 배당판을 안 볼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고배당 못 잡아드려요. 야, 저게 들어오겠어? 그렇게 됩니다. 50배, 60배, 100배, 200배짜리 제가
많이 맞춰봤지만 그 배당판 보면 못 맞춥니다, 여러분. 안 사게 돼요. 저도 740배짜리 놓쳤다고 하지 않습니까? 3만원 갔는데 배당 안 보고 산 건데 나중에 들어오고 나니까 741배더라고. 3만원 갔는데 제가 얘기했죠. 제 영상 초반에 옆에 아는 놈이 와가지고 뭐가 간다더라 해가지고 막건 지웠다고 20몇 배짜리 새구멍 샀는데 741배가 들어온 겁니다. 그런 겁니다, 여러분. 경마는 250배짜리도 맞춰보고 500배짜리도 맞췄는데 동착 들어와 갖고 반타작 되고, 네, 많이 해봤어요. 고배당. 저는 고배당 승부만 예전에 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런 여러분께는 고배당만 하면 어떤 패단이 있느냐? 죽는 날은 계속 죽습니다. 마치는 날은 크게 먹어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그런 거를 계속 주문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저야 그냥 꾸준히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루에 서너 경주씩만 하고 많이 해야 5게임 하니까 죽대 죽더라도 크게 먹자 하는 그런 스타일이고, 그래도 뭐 중배당 저배당도 뭐 한 5, 6배, 8배 정도는 맞춰야 그래도 주머니가 부담 안 여러분도 경마 배팅을 제대로 하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골고루 제가 분석해서 나름대로 물론 좋은 배당을 잡아드리고 싶지만 제가 배당을 만드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점도 있다는 거. 그리고 10게임, 8게임 안 한다는 거. 거의 5게임 이하로 합니다. 많이 해야 5게임 해요. 4게임이 가장 적당합니다. 그래서 못 맞춰도 잃어야 한 30만원, 따면 100 이상 이렇게 가져오는 게임을 하는 게 더 낫지 않나 싶어서 그렇게 이제 제가 방송을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거 알아주시고요. 적어도 한 달에 최소한 2번, 3번은 고배당 하나씩 잡아드리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야 여러분 조금 손해를 입었다 해도 만회하고, 또는 딸 때 조금 두둑히 따고 이런 경마가 되겠죠. 뭐 빨갱이 위주로 뭐 몇 배당 몇 점 몇 뭐 3점 몇 배, 4점 몇 배 이런 경마 배팅은 저는 거의 안 합니다. 그런 거 맞추려고 경마할 것 같으면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자, 가설이 길어졌고요. 내일 출마표가 뜨면 더 자세히, 그리고 혼전 경주라든가 배등에 나올 만한 경주 잘 간추려서 토요일날, 일요일날 여러분들 승리하실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이나 메일로 문의하시고요. 좋은 날씨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